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물권 총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자, 유치권까지 물권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고요. 이게 전체를 다 아울러서 봐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앞에서 논의했던 개념들, 자,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점유권 이런 내용들 확인을 해보게 될 테고요.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민법 186조와 187조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들로 나눠서 봐야 될 테고요. 한편 이 등기라고 하는 것 관련한 쟁점도 한두 개 특수한 문제들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권의 종류와 부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자, 물권의 종류 관련한 주제 26회 A형 13번 문제 물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해서 지금 8년 동안 한 문제 구성이 됐는데 우리가 민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그다음 특별법상 물권으로서 가등기 담보권이라든가 양도 담보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법에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따로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는 물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묘기득권 하고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분묘기득권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갔었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다 분묘를 설치해서 제사를 해온 자, 제사를 지내온 사람, 바로 계속해서 그 분묘기지를 포함해서 그 주변 토지까지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2001년 1월 12일인가요? 바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가 이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포기라고 하는 거. 원래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 의사표시 후에 공시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등기가 필요할 것인데 분묘기득권에 있어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판례에서 분묘기득권 지상 시효 취득한 분묘기득권 기본적으로 무상이죠. 그런데 지급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상이 될 수가 있다. 총 세 가지가 분묘기득권력이 관성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어떤 이유로 토지나 건물 하나만 매매가 됐을 때, 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이걸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습상의 물권 범주, 원천에 관한 권리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상권은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구분했을 때 본권의 범주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지문. 자,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이 배타적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 아니다 해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지문.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는 관습상의 물권의 범주는 바로 관습상 법정 지상권하고요, 분묘기득권 두 개만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해서 다시 한번 관습상의 물권의 범주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분묘기득권 두 가지만 관습상 물권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6회 A형 13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 27회 A형 10번 문제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토지 소유권은 필지 단위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1번 지문은 판례에서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자, 원래 이제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될 테고,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최종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다만 중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논리고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토지가 한 필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자, X 토지라고 치고 A 부분과 B 부분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 B 부분에 매수한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서 건물을 지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 측량 과정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20년간 소유의사가 평온공인에게 점유했다라고 해서 시효 취득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한동건물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건물 하나 단독 소유권, 토지 하나 단독 소유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00로 100이요. 구조상, 독립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소위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 분양 신청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구분 행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것도 구분 행위의 일종이 될 테고요. 그러면 당연히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법에서 다뤘었던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죠. 3번 미분리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로서 주로 이슈가 되는 수목과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자, 이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부동산의 일종입니다. 움직이지 않잖아.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분리 과실 나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부합이 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 복숭아밭에 복숭아는 아무개 거야 라고 플랜카드를 붙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러면 이런 명인 방법이 있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복숭아 나무를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독자적인 복숭아만은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됩니다. 4번째는요. 토지에서 벌채돼서 분리된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이건 뭔 소리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가 됐다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물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정당한 권원이 없이 식재가 됐다라고 한다면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심었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토지부터 분리해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토지에서 벌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요.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을 때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었죠. 바로 부합에 관련된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 농작물 소유권은 달리 얘기하지 않는 이상 바로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게 됩니다. 소위 부합이라는 개념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농작물을 재배한 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경작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아까 복숭아밭에 복숭아는 아무개거야 라는 플랜카드 마찬가지로 이 농작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아무개거야 라고 하는 플랜카드 붙이게 되면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때도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 그 플랜카드에 붙여있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의 소유권에 관한 방점점 명인 방법을 갖추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게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것이고 또는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참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식의 해서 27회 A형 10번 문제 정답은 5번.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24회 A형 11번 문제.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 파트를 공부할 때 민법 186조, 187조 얘기를 하면서 결론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자, 등기 없이 물건 취득하게 되는 경우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 판결의 일종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럼 일단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력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에 대응해서 협의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테고, 또 하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 취득 시효, 희우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자,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요것도 어떻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쟁점이죠. 그래서 일단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지역권 취득, 소유권 취득 모두 어떻다? 바로 등기 있어야지. 등기 있어야지. 자,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런 얘기에서는 등기를 해야지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테고요. 일단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되죠. 그래서 먼저 이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 그러면 매립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신축 건물을 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미등기 무허가 내 땅 네 땅 불문하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로 등기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분묘기지권의 취득은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주로 시효 취득 등을 논하게 될 테고요. 이 분묘기지권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원리죠. 그래서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 취득, 별 쟁점 안 되죠. 민법 187조에서 다루는 얘기, 상속이라고 하는 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바로 상속인에게 소유권 등이 귀속이 되게 되죠. 그래서 법정 저당권의 취득, 별 쟁점은 안 되는데 법정 들어가게 되면요,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등이 이슈가 되는데, 그냥 법정 저당권이 뭐다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법정 들어가면 어떻다? 등기 없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 필요한 경우 협의연 분할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조정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이거 저거잖아요. 원래 이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20년간 계속도가 표현된 형태로 지역권을 행사해왔다라고 했을 때 20년 지난 시점에서 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 소유자 갑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 청권이 발생하게 될 테고,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주의하셔야 돼.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가 필요 없고요, 등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머지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이렇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4회 A형 11번 문제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5회 A형 15번 문제 확인합니다.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리 답 외우고 들어가야 돼. 점유 취득 시효, 그 다음에 분할에 의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다, 뭐 지상권이 됐든 뭐 지역권이 됐든 간에 상속으로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법정 갱신 나와 있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이게 이제 전세권 관련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을 보고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2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문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법정 들어가면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물의 신축이라부터 공유수물 매립, 따로 이 등기 없어도 원시 취득으로서 가능하고요. 자,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해서 공유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공유물 분할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할 것이지만 공유물의 분할, 자 협의, 조정 이런 거에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이 될 때는 이때는 각각 등기 있어야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공유물이 이만큼 있었어. 그런데 A 부분과 B 부분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그래서 원래 전체 토지의 갑이 50%의 집은 을이 50%의 집은 A와 B 토지로 두 개로 분할을 하게 되면 A 토지 등기부를 보면 갑이 50%, 을이 50%, B 토지를 보게 되면 갑이 50%, 을이 50% 되어 있다. 자, 토지를 분할했어요. 그럼 A 토지가 갑의 것이 되는 거냐, B 토지가 을의 것이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바로 B 토지에서 갑에서 을로 지분 이전 등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토지에 있어서 을에서 갑으로 지분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될 테고, 한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를 통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이제 따로 등기와 무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양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분양 신청하고 분양 결정이 있게 되면 그것만 해도 구분 행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꼭 구분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가면 너무나 명백해지겠지만 구분 등기 전이라도 구분 행위만으로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5회 A형 15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7회 A형 12번 문제. 등기 있어야지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공유물의 분할,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점유 취득 시효. 이건 등기 있어야지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 등에 있어서는 등기 없어도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1번 질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이 돼서 조정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중간에 다시 협의를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와서 등기 있어야지 단독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2번 건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 법정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법정 등기 없어도 그 권리가 성립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 이건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었고, 다만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 공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묘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가묘라든가 암장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라고 하는 거, 매수인이 매각된 걸 다 내게 되면 그 사람이 단독 소유권, 경매 목적물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 꼭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법정 갱신된 전세권, 건물전세권에서 법정 들어가면 어떻다? 당연히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물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7회 A형 12번 문제의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30회 A형 12번 문제. 부동산 물권 변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이요.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서 우리 주로 이제 저당권 파트에서 나왔었죠. 저당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해서 1번 질문 옳게 구성이 됐고요. 2번 질문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의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판결 틀렸죠? 바로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형성 판결의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호등령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행해지게 되면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는 것은 본등기가 행해질 때 발생한다. 이게 이제 등기법이랑 연계가 되어 있죠.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을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이 만약에 제3자에게 이 소유권 이전기를 을한테 안 넘겨주고 제3자에게 먼저 넘겨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을은 자 여기다가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고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설령 제3자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손익 보전을 위한 목적이 되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바로 본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번째는요.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보실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게 이제 좀 골치 아픈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어쨌든 이 30회 A형 12번 문제 4번 질문은 그동안 시험 문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갑이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데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을이 누구한테 B형에게 다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중간 생략 등기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이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최종 매수인이라는 사람 원칙적으로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중간 생략 등기 부분은 다시 뒤에서 따로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강제 경보를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자, 요거를 법정지상권 할 때 몇 개 공부 안 하셨습니다.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라고 하는 거, 배제특약이라고 하는 거, 즉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고요.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 배제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성립을 하게 된다. 한편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자,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건물 소유권과 별개 문제로 해석을 했었고요. 건물 소유권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때는 따로 등기를 안 해도 되지만은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다시 양도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먼저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때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도 같이 얻어가 법정지상권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31회 A형 11번 문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다. 이게 뭐야?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공용증서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따로 이 등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먼저 관습성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취득한다 해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행신, 법정 저당권 등 법정 들어가면은 이때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러나 이런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자 이때는 따로 어떻다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1번 오른표에 불과하고요. 2번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 확정 판결이다. 자, 여기 이제 계속 31회, 30회 연속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자,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 있게 되면은 자, 물권 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판결 확정 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문제는 이때 형성 판결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판결 확정 시 각 공유자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자,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테고,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행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사가 야 매도인 등기 넘겨줘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행 판결. 그럼 얘는 등기해야지,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행 판결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같은 이행 청구 소송에서 이행 판결의 차이 가지고 구성했고요. 그래서 31의 11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3번요. 상속을 등기 없이도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경매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기 매각 등을 완납할 때, 즉 등기 전이라도 매각 등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 테고요.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없이도 얻어다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즉 건물이 완성되게 되면, 공인수용 내립했을 때 바다를 다 메꾸게 되면, 강을 메꾸게 되면 그때 바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1회 A형 11번 문제의 정답은요 2번 이렇게 가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제 자체가 저는 취득 시효 얘기하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의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행 판결까지 요거 지금 비교하는 게 바로 물권 변동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맥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회 A형 11번 문제의 정답은요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24회 A형 11번 문제, 물권 변동 중에서 물권의 소멸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소유권,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자, 일단은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소멸시효의 얘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군데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상권자, 지역권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든가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다, 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효완성으로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또는 저당권자가, 자, 소유자는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데 20년 동안 사용수익도 안 하고 처분도 안 했다라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한다라거나, 저당권은 본질적인 내용이 경매청권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경매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저당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1번 오른편. 2번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총설 파트에서 논의했던 거,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거,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뭐가 있었지? 바로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서
통철, 상추, 취해 이렇게 7가지 가르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에 대응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될 테고요.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겠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용도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병이라는 사람이 침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3번쯤은 오른편, 4번쯤은요. 존속기간 있는 지상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단 존속기간만 규정을 해놓고 있었고요. 건물 소유 목적일 때 3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 소유는 15년 이런 식의 최단 존속기간. 어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지상권 설정함에 있어서 목적과 범위 등이 필적 등기상이 되는데 계약을 통해서 존속기간 40년 이렇게 다 하십시다. 그럼 40년 지나게 되면 어떻다? 당연히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에서 공통적인 이슈 소멸 시효 문제 20년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될 테고요. 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당연히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5번이 답이 되나요?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할지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바로 혼동 얘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과 그 문제 소유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그러면 두 개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병의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를 따져 물을 때 이 뒤에 병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나 위 옆에 꼬리가 달려 있으면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병의 저당권 뒤에 꼬리가 없네요. 그럼 이때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회 A형 16번 문제 정답은 5번 해서 혼동 파트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텐데 항상 그림 그려보시고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꼬리 없으면은 혼동으로 소멸하고요. 꼬리 있으면은 일단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24회 A형 16번 문제의 경우 정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자, 30회 A형 16번 문제 검토합니다. 등기 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 기본적으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 통상의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양도될 수 있다 해서 이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률 이게 쓸모없는 소리고요. 해서 자, 점유 취득 시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옳게 구성을 했고요. 2번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서 점유 취득 시 할 때 이미 설명드렸던 거예요. 원래 이제 매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유권 이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10년 안에 소유권 이전기를 안 해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인도받아 사용 수익한다. 즉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시효 정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죠. 3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해서 틀렸죠.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 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게 될 테고, 물권적 청구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매수인은 그 매도인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질문 틀리게 됐고요. 4번 질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권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해서 가볼까요? 갑소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10년이 경과도록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15년 후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자기 등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가등기가 있어. 무효인 등기야. 그러면 무효인 등기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정인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을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권적 청구권, 아마도 이제 등기 청구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건 이제 내용이 좀 쌓여야지 쉽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자, 등기 청구권하고요,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이 권리되어 있어 전혀 틀렸죠. 우리가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가는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행사하고, 또 매수인 등기를 안 가져갔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 등기소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해서 뭐 인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등기 청구권은 계약의 상대방, 법률의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와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그동안 시험 문제 다루지 않았던 주제였었고요. 그래서 30회 A형 16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점유취득시 완성으로 발생하는 시완성자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라고 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0회 A형 16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죠. 자,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민법상 물권, 뭐 이걸 지금 외울 건 아니죠. 점유권이라는 개념, 본권이라는 개념. 본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도 유치권 이런 것들도 바로 자 민법상 물권의 범주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자 특별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자 특별법상 물권에는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거, 광업재산, 공장재산 뭐 이런 것들도 물권의 한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출제 포인트는 26회 때 나왔던 거,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관습상 물권으로서 인정됐던 것만 기억하십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법률 계지권, 이 두 개만 관습상 물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천권, 사도통행권 이런 걸 외우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관습상 물권으로서 인정됐던 것만 기억을 하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자, 물권 변동은 물권의 취득과 물권의 소멸 크게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물권 취득 등 관련해서 등기 필요한 경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물권 취득 관련해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자,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매도인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이 사람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서 매도인 등기 의무자가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이런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효력 등기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자, 주요 이슈가 되는 게 공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요 등기에 됐죠. 자, 공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는 공유물의 분할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한 분할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단독 소유권 취득은 등기 있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소유권의 시효 취득, 결국 등기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하게 될 테고요. 이때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지역권이라는 것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가 필요 없고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등기 필요 불필요한 경우 민법 187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상소,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부르는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용징속, 수용 개시를 원칙으로 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요. 형성 판결, 판결 확정 시라고 하는 것 이미 시험 문제에서 구성이 되고요.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민법 187조에서 일반적으로 예시하는 항목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자, 단독 건물 소유권, 건물 신축할 때 구분 소유권은 구분 행위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법정 실효죠.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등 법률 규정이 충족되게 되면 그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은 아까 우리 소유권의 시효 취득이나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랑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묘기득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공부하는 건 별개 문제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 관련해서 물권의 소멸 관련한 주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 바로 포기라고 하는 거. 포기는 등기해야지 소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유 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포기 의사 표시 외에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게 될 것이다. 합의에 있어서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포기 의사 표시 외에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 합의 지분권이 포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포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등기 등이 요구된다. 근데 이미 누차 강조했지만 분묘기득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포기 의사만으로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분묘 자체를 동부를 제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불필요한 케이스. 자, 우리가 이제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하게 될 테고 따위 등기 없어도 소멸합니다. 자, 소멸시효 가끔 나왔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또 이런 용익 물권은 존속기간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 돈을 갚아버리면 또는 시효 완성으로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저당권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뭐 이 정도가 물권 소멸 관련해서 등기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직접 답이 되거나 그런 주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혼동 얘기 하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혼동은 기본적으로 물건 소멸에 있어서 등기가 불필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혼동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꼴이 달려 있으면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가 없으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이 기본 논리구조는 한 사람에게 두 개 중복되는 권리가 귀속됐을 때 뒤에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볼까요? 갑의 X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을 했다라고 하면 을은요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의 X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지상권은 뒤에 지상권 기준으로 옆에는 밑에 꼬리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갑의 X 토지에다가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이 병이라는 2번 저당권자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2번 저당권을 기준으로 꼬리가 없기 때문에 병의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갑의 X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 저당권자가 을의 지상권 등을 취득한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새로운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의 저당권이라는 것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 이제 꼬리가 없는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럼 이제 대응해서 두 가지 정도를 볼까요? 갑의 X 토지 위에 1번 을의 저당권, 2번 병이 또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 1번 저당권 밑에 뭔가 꼬리가 있잖아요. 이때는 1번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갑의 X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이 지상권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면 뒤에는 병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로 꼴이 있기 때문에 을의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동 문제는 나름대로 등기 없이 물건이 소멸하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좋은 소스가 되게 될 텐데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서 뒤에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꼬리 있으면은 본인 동시에 3자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존속시켜야 될 것이고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이때는 뒤에 있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부동산 물권 변동 등에 관한 쟁점 일부 보셨고요. 잠시 그렇다 부동산 등기 등 관련 내용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쟁점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민법 186조와 관련해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민법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걸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바로 임차권 얘기와 관련되어 있죠. 바로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하는 민법상 임차권이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임차권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임차권 등기 등을 하게 되면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주임법, 상임법 쟁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주임법에서는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한다.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임법, 상임법 영역에서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소유자에게는 매도인에게, 양도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죠. 그래서 문제들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시게 될 테고, 그 외에 등기 효력으로서 추정력, 좀 이제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추정력에 관한 주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6회 A형 15번 문제,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삶과 더불어서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있어야 됩니다. 2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역시 틀렸죠. 이행 판결이 있으면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형성 판결이라는 개념과 비교해 봐야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 판결에 해당하고,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이때는 따로 등기 없다 할지라도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다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소유물을 처분을 하고자 한다, 양도를 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등기해야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피담보채권 소멸하게 되면, 돈도 갚아버리면 또는 시효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쯤은 기존 건물이 멸실이고 건물이 신축됐을 때 기존 건물에 관한 등기, 신축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바로 유용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번은 옳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민법 파트에서는 말소 등기의 문제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 자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효인 등기를 유용,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했을 때 유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을 하게 되면, 가능한 경우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죠. 자,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게 표제부의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표제부에 관한 등기는 유용, 재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4번 질문과 관련되어 있죠.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그 자리에 똑같은 건물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기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신축 건물에 관한 것을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냐? 요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유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것도 유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예를 들었었죠.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1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2번 병이라는 사람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돈을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에게 갑이 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앞에 병명의 무효인 등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명의 등기를 정명의로 바로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왜? 이 병 밑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 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권리 등기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돈을 갚아버리면 을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병의 저당권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대신에 갑을병정 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1번 저당권을 무에게 이전 등기하는 형식이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무인 등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구성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이 있는 권리 등기와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 등기, 이런 게 복잡한데 오히려 출제할 때는 표제비에 관한 등기라는 것은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4번을 답으로 구성했고요. 5번, 자, 인사지배공상 경매 매수 낙찰 받으신 분이죠. 이분은 매각 등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즉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자, 26회 A형 15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9회 A형 13번 문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1번 옳게 구성합니다. 자, 우리가 이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되는데 이게 저거구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과 연계가 되는데 갑에서 을로 매도가 이루어지고 을에서 병으로 매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어디서 요 공부했냐면 민법 103조 얘기할 때 한번 쟁점을 삼아냈던 건데요. 자, 그거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논의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법에 위반됐는데 그 등기 등의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가 있고 또 무효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행정법규 중에서 자, 그것이 만약에 효력 규정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반한 법률 행위라는 것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자, 법에 위반했는데 그 법을 우리가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등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유효가 됐던 게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일반적인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것은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된다. 자,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이 걸려있는 주택에 대한 전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도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법 등에 따라서 일단은 행정형벌을 받는 건 별개 문제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하나만 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공에 대해서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 문제로 이분이 자, 깜빵 가더라도 그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다. 직접 거래를 통해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등기가 됐을 때 단속 규정이 걸려서 유효한 것과는 별개 문제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든가 직접 거래 합의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전매 합의, 이런 것들은 등기 원인 자체는 일단은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일단은 위법한 건 맞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자,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의 유용 관련해서 표제의 등기라는 것은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자,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대해서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걸 계속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약에 뭐 1월 1일부터 12월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라고 했을 때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꼭 1월 1일 이후에 해야 될 건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은 틀린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명의로 보존기를 한 등기 유효하다. 이게 이제 모두 생략 등기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게 되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자, 바로 대정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포괄 승계해서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판결 혹은 수용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추가적으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걸리지 않게 되면 당연히 신축한 사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래서 신축한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양수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바로 양수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특별하게 유효하다 해서 우리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얘기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이 둘 다 유효죠. 근데 중간 생략 등기의 원인,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라든가 모두 생략 등기의 합의 자체는 불법입니다. 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라서 무효다 해버리면 20년 후에 쌩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라서 무효다 그러면 20년 후에 쌩 난리가 나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아사리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건 불법은 맞지만은 기왕에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 생략 등기에 관련해서 최종 매수인 원칙적으로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초 매도는 원칙적으로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게 원칙인데, 중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돈 못 받았으니까 최종 매수인 이름으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29회 A형 13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 이렇게 정답합니다. 내용 자체는 별게 없었는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9회 A형 13번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정립니다. 이제 31회 A형 12번 문제, X토지는 갑을병수로 순차적으로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이 경우, 각각의 권리는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1번 질문을 가볼까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이미 나왔던 질문이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 매수인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을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게 됩니다.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돈 안 줬으니까 병한테 등기 못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 4번 만약 X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소재한다라고 하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구할 수 없다 해서 중요 쟁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 옳은 거구나 해서 뭐냐면, 일반적인 중간 생략 등기 유효입니다.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이라고 전제하면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 각각
등기를 해야 되고, 먼저 허가구역이면 자 을이라는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해 보여야지 을 명의로 허가가 나올 테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또 을은 병과 둘이 손잡고 가서 또 뭘 해야 돼? 토지거래가 신청을 해서 병이 실소유 목적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을 때 허가 받을 수 있고, 을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저기서 한번 논의했던 거죠. 특수한 법률행위라고 해서 바로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일단은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유효도 무효도 아니다. 그래서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 등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편 자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금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라고 하는, 중간생략 등기라는 것은 무효,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는 쟁점을 봤었고요. 그 4번 지문, 여기 4번 지문이 바로 이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이요.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최종 매수인 병은 가배동이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아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 병의 입장에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갑은 황당한 경우죠. 전혀 모르는 애가 와서 나한테 등기를 넘겨라. 그러면 넘겨주겠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 돼서 5번을 틀린 것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회 A형 12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2번 정리 까다로웠었죠. 자, 중간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 최초 매도인의 경우 뭘 할 수 있다? 바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바로 2번 지문이 좀 까다롭게 구성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등기 청구권 관련해서 앞에서 논의했던 거, 채권적 청구권, 법률 행위에 따른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 우리 시효 완성도 특정인, 바로 최종 등기 명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 이 채권적 청구권 당연히 양도할 수 있고, 이게 한번 답이 됐었죠. 채권적 청구는 시효 완성 10년의 소멸시에 걸리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중간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시효 정지의 문제, 시효 완성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년간 소유의사가 평온 공인에게 점유를 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효 완성에 따라서 소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그 사람이 뭐 20년 차부터 뭐 35년 차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럼 뭐 그리고 중간에 최종 등기 명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구는 시효라는 주제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무효인 걸 확인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관계와 등기가 일치가 않았을 때 말소 등기 청구권, 뭐 이건 이제 아무 때고 누구한테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행사하는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자, 우리가 이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법정 지상권을 이전하려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이전 등기를 하려면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 채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제 양도 당연히 가능하게 될 테고요. 뭐 큰 이슈, 소멸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등기 청구는 조금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게 좀 어렵게 아마 받아들여질 거로 보여지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무효인 등기 유효 관련한 쟁점, 등기의 유효 요건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자, 등기부에는요,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표적의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권리자라고 해서 등기 신청인 등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뭐가 바로 법률 행위 등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실체 관계가 합치해야 되고요. 등기 신청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될 테고요. 그러면 등기부에 표시된 법률과 실제 법률과 일치해야지 등기를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효인 등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A라는 토지를 매수한 후에 B라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B라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라고 해서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B라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건 무효이고요. 여전히 매수인 A라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이라고 하는 건, 자, 명의시득 얘기 나와 있네요. 갑소의 토지를 의리 매수한 후 병명의로 소유권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부의 모경수 이런 식으로 해서 무효인 명의시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도인이 명의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부탁을 받았다라면 설령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바로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 명의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거나 또는 경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알부매와 관련돼서 무효인 등기가 있었고요. 이미 지적해드린 것처럼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로 판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법률 행위라고요. 그 다음에 실체, 등기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실체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한다. 그럼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럼 이것은 무효인 임차권 등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로 부동산의 표시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 3주 경우이고요. 신청인의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유효인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과 실제 법률 행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더라도 유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 관련 요건 별로 쟁점한다는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 기록의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다라고 해서 분명히 등기부에는 2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3층으로 불법 증축 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다 별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두 번째 신청의 표시 관련해서 바로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그리고 모두 생략 등기, 이게 이제 등기 원인 자체는 위법이 있었죠. 그러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다? 바로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통장의 표시가 하나 나와야 되죠. 그래서 증여를 했으나 자, 등기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은닉행위라고 통장의 표시 밖에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증여는 유효하고요, 매매는 무효였습니다. 따라서 등기 자체는 어쨌든 유효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게 등기의 유효. 그래서 어쨌든 이 등기의 유효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효인 등기가 있게 되면 이건 말소 등기의 문제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말소 등기 문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 허가구역 외 지역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이렇게 논의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 허가구역 외 지역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밖에 토지 소유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 을하고 또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등기가 누구한테 지금 갑에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을과 병 사이에
중간승역 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진 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건 이제 일단은 이때는 각각의 권리라고 하는 다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을은 여전히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갑을 병 사이에 중간승역 등기 합의를 했을 때 병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인가요? 갑을 병 간에 중간승역 등기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특수한 경우죠. 이때는 병은 갑이 도움을 하지 않은 이상 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우리 문제에서 답을 뽑았던 쟁점이 돼서 기본적으로 중간승역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그냥 따라주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중간승역 등기가 없을 때 갑이 도움 또는 승낙을 해야만이 최초 매도인에게 최종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승역 등기와 관련한 쟁점이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효인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표적의 등기라든가 등기선 이해 관계인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표적의 등기는 유효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이해 관계인이 없는 권리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정도까지요. 자, 마지막 주제가 되나요? 등기의 효력 등 관련해서 바로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디서 공부했냐면 바로 점유권 파트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것, 이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라고 했을 때 점유의 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되 그게 불분명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자주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선의의 점유로 추정한다. 몰랐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점유를 가리켜서 선의의 점유,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유를 악의 점유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는 점유에 있어서는 선의의 점유 추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선의의 점유와 관련해서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하지 않는다. 그 외에 평원 공용 점유는 추정되게 된다. 그래서 점유의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원 공용한 점유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게 자주점유가 아니다 또는 상대방의 선의점유가 아니다, 상대방의 평온 공양한 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동산 등에 있어서는 자, 적법한 권리자가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동산 들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가 추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등기 관련,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등기 명의인이 기본적으로 적법한 점유자로 소유자로 추정이, 권리자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0회 A형 13번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망자 면허 신청에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기업번 당연히 옳은 거죠. 명백하게 자,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 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등기는 바로 유효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번 옳은 표. 미번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에서 대리행위에서는 대리권의 존재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어디 보니까 대리인 아무개가 나서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전제를 해보게 되면 당연히 자, 대리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에서 기업, 니은 두 가지를 옳게 구성하고요. 뒷번요.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게 되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격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추정됩니다.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기본 계약, 계속적 법률 관계라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근저당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은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판례에서는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졌다라고 했을 때
피담보증 돈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추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 거기에 기본 계획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서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릴 때 판례 태도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판례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억, 리을로 좀 똑바로 알아서 얘기했고요. 그다음 리을번은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건물의 소유권 보존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보존 등기 추정료는 깨어지지 않는다 해서 결론을 기억합니다. 보존 등기 추정료는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거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 자 이건 둘이서 하는 거다. 매수인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 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추정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균형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추정력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력 두 가지를 옳게 구성을 했는데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30회 A 13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럼 25회 A형 13번 문제 검토합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 틀림없어 해서 1번 질문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지게 되면 당연히 그 특별한 사정에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했을 때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등기 부에 매매가 있었으면 매매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될 것이고 매매가 없다 라는 사실을 주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는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권리자가 추정된다 라고 해서 이것도 논의 전제가 뭐냐면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야. 그런데 갑자기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적으로 논의 전제가 미리 말소가 됐다고 전제를 깔고 있어. 그러면 이때 권리자는 누구로 추정한다? 병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죠.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의 원행의 태양이나 모형입니다. 과정을 다소 다르게 추정한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 비슷한 맥락이 저기서만 나왔었죠. 바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자주점유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 입증됐을 때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불법 점유라는 것이 입증됐을 때만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그런 비슷한 논리죠. 등기 명의인이 자기가 자기 권리자라는 걸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등기 추정력 때문에 소유 권리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시비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일부가 사실관계가 부합치 않다라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추정력 자체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째는요.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형 가등기가 있으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등기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5회 A 13번 문제 정답은 5번. 요 얘기는 이제 우리 등기법 하실 때 청구권 보존형 가등기기 할 때 한번 이미 등기법 파트에서도 설명드렸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25회 A 13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31회 A 15번 자 등기와 정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드립니다. 자 일단 논리 구조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자로 표시가 되면 그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권 파트 동사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요 등기부상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추정력을 원용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네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적법하게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을이 권리를 취득했을 것이라고
을을 적법한 권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이게 매매 등이라고 표시가 된 매매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 두 사람 사이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네가 소유권 이전에 매매가 있다는 걸 입증해라라고 하면서 추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워서 사실은 되게 까다로웠죠.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등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개념이 될 거고,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다. 그래서 결국 등기 추정력의 논의 핵심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 등기부와 표시된 사실이 실제 사실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 등기부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1번 질문 틀리게 구성이 되고요. 정량시 점유형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정유권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가 됐을 때 이때는 자,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갑에서 을로, 자, 지금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소유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고 전제를 깔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됐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4번 정자의 권리 추정 규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민법 200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될 텐데, 이거는 어디서는 적용되면 동산에서만 적용되고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명의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권이 되게 되면 등기 적법 추정은 깨집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신청 정보 외 첨부 정보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을이라는 사람 등이 자, 등기 신청인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 계약서가 거짓이다, 조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주장은 깨어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자, 31회 A형 15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정력은 자, 당연히 그 권리금액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기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주의에서 31회 A형 15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립니다. 자, 28회 A형 16번 문제 물건 변동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1번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그 물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번 나오는 얘기죠. 특히 저당권 등기 불법 말소가 됐을 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 공유자중 한 사람인 공유물을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를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해서 이 공유에서 다루는 주제죠. 그래서 우리 공유 파트에서 이런 게 있었죠. 첫 번째라고 하는 게 바로 방한 청구라고 하는 거. 자, 방한 청구라고 하는 개념. 요거부터 가볼까요? 공유물의 관리와 변경과 처분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변경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 전 원회, 공유물 전 명의 처분은 공유자 전 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한편 이제 보존 행위 등 관련해서 반환 청구, 그다음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인도 청구 또는 반환 청구죠. 돌려달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 청구, 공유 관계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해서 안 되는 거 한 가지 기억이 따라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게 바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한편 등기 말소 청구는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정한 권리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전부가 무효이면은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가 무효이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2번 질문. 자,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질문은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자, 이게 뭐 별일은 아니죠. 원래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건축물 대행에 등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할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건물이 100%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가라고 건축물 대행은 어찌하지 만들고, 그리고 그걸 근거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건물이 곧 완성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등기를 꼭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요건 이제 앞에서 비슷한 맥락에 따졌던 것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루어진 전세권 등기 무효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유효 문제.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입니다. 상속은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권리인과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왔던 것 중에 뭐 그런 게 있었다. 자, 점유권도 당연히 자, 피상속인이 뭔가를 지배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시험 질문 중에서 지역권 한번 이슈가 됐었죠. 지역권이라는 거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 취득함이 원칙인데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분이 그분에게 상속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5번째는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공개로 보아서 권리공개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점유 취득 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가 있다 해서 뭐 오른편 구성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뭐 5번까지는 아예 가서는 안 됐던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28회 A형 16번 문제 정답은 2번. 답은 아주 간단했던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자, 등기 효력 등 관련해서 추정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먼저 권리자를 기준 봤을 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추정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고 추정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만약에 양도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이 보존 등기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보지 마시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추정력이 약하게 인정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추정력이 일반적으로 강하겠죠.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등기 추정력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31회 때 나왔던 추정이죠. 대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그 등기가 넘어갔으면 대리권도의 존재도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불추정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최종 등기 명인이 권리자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않은 경우 이때 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자, 이건 뭐냐면, 자, 갑에서 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갑이라는 게 허물입니다. 그러면 이때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사망자명의로 신청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갑이 사망한 상태에서 을명의 등기가 넘어갔다. 이 사람이 죽은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을 보고 묶어서 가야 돼. 전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사망한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전 소유자가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설령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추정력 관련해서
권리자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법률 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역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은 달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첨부정보로서 계약서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위조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등기적법 추정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자, 건전한 등기라고 하는 것,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바로 기본계약에 대한 존재도 추정력이 인정되게 해서 이게 이제 기본계약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죠. 이게 떡볶이 재료를 납품한 것이냐 아니면은 튀김재를 납품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추정력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중요한 쟁점 한번 답이 됐던 거죠. 25회 때 가등기에 있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헌법 총론 등에 관한 쟁점 살펴드렸고요. 자, 뒷부분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숙달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뒤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등과 기출문제 민법에 관한 내용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